정말 이상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 정상적인 행동 12가지. 오케이, 손가락 표시가 일본에서는 돈을 의미하고 프랑스에서는 제로를 의미하며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성적 모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어머나, 그건 정말 꼭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느 문화와 어느 나라에 있으냐에 따라 적절한 행동과 몸짓을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하지만 먼저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눌러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1번. 덴마크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소풍을 갑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묘지는 슬픔에 빠진 가족들과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행복한 덴마크 가족이 묘지로 소풍을 가거나 젊은 연인들이 일광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코펜하겐에 있는 아시스텐스 묘지입니다. 아름다운 잎이 무성한 나무와 산책로가 있는 이곳은 덴마크에서 가장 큰 녹지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는 콘서트, 연극쇼, 그리고 다른 큰 행사들이 1년 내내 열리는 중요한 문화장소로 빠르게 변하게 된 이유입니다. 덴마크를 방문하거든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 근처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꼭 이 특이한 묘지를 방문하세요. 2번. 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머리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승인과 보살핌의 표시이지만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머리가 영혼이 깃든 신체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만 머리를 만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태국 동상에도 적용됩니다. 사실 이발사나 미용사조차도 머리를 만지기 전에 미리 사과합니다. 머리 위로 무언가를 건네거나 발을 올리는 것 또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발은 더럽고 불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실수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3번.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왼손은 더러운 손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에서는 왼손이 그들 문화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보통 화장실을 이용한 후 왼손으로 뒤처리를 합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할 때는 꼭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슬람 나라를 방문할 때는 왼손을 덜 사용할수록 더 좋아요. 4번. 노르웨이에서는 본인을 앞에 두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간접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곤란한 상황에 두고 말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직접적인 칭찬을 거의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따뜻하고 공손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5번.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집게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은 정말 무례하고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 말레이시아인들은 다른 손동작을 사용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오른손 주먹을 위로 하고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이 전통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꽤 흔합니다. 6번.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름을 쓸 때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미신은 붉은 잉크로 사망자의 이름을 호적에 적는 데 사용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만약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불행한 일을 일어나기를, 심지어 죽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한국어 수업에서 빨간 볼펜이나 색연필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 호주에서 택시 뒷자리에 앉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미국에서 택시를 탈 때 운전사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는 것은 정말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뒷좌석에 앉는 것이 더 흔합니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뒷좌석에 앉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속물적이고 오만한 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앞조수석에 앉아 운전사와 가볍게 대화를 나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고마워할 거예요. 8번. 티베트인들은 인사를 할 때 혀를 내밉니다.
티베트에 가거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티베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종종 혀를 내밀거든요. 이 이상한 전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세기의 티베트는 검은 혀를 가진 랭다마라는 잔인한 왕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환생을 강하게 믿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자신이 야만적인 왕의 화신도 아니고 악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 인사를 할 때 혀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티베트인들은 이제는 이 전통을 따르지 않지만 여전히 혀를 내밀어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번. 중국 사람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사람들은 나이에 관해 상당히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태어날 때 0살로 세는 서양과 다르게 중국인들은 태어나면서 1살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음력 설날이 되어야 1살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같은 연령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1~2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더 젊어진다고 생각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손가락을 교체하는 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운을 기원할 때 보통 손가락을 교체하곤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손짓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서로 교체하는 것이 생식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런 손짓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할 때는 꼭 피하세요. 11번. 인도인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식당에서 멋진 식사를 마친 후에 웨이터에게 감사의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상점 계산원에게 고맙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인도인들은 고마워요 라는 말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오해가 생길 만한 상황에서 잘못했다가는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감사의 말을 들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의 감사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인도인들은 말을 아끼고 오직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만을 말로 표현합니다. 12번. 마사이 부족은 서로 침을 뱉어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인사로 침을 뱉으면 그 친구와는 영원히 끝이 날 겁니다. 많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것은 심지어 주먹 다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의 마사이족에게는 서로 침을 뱉는 것은 축복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한 악수하기 전에 종종 손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의 부모와 친구, 가족들은 행운을 빌어주고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갓난아기에게 침을 뱉습니다. 마사이 결혼 전통에도 침뱉기가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신랑에게 인도할 때 그는 행복한 커플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부의 이마와 가슴에 침을 뱉어야 합니다. 마사이 결혼식은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여겨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